오늘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쉬워서 누구도 강의해주지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고, 그간 이런 강의를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초보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지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지만 짧고 간단하게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잘 하시고 진행하시면, 투자를 진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주식이란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좀 이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식이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주식회사를 이루는 거고, 주식회사에서 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라는 개념인데, 이 주식을 발행해서 이 회사채를 팔아서 개인들의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주식을 맞바꿔서 주식과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다든지 또 사업 운영에 경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순환의 개념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그냥 판 게 아니라 주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회사에 주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그 주식 한 주 한 주에 배당금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이란 개념으로 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배당금을 배당하거나, 그리고 또 회사가 커지면서, 또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체제인데, 요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이 주식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주식이란 것에 대한 기본 개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주식을 또 이제 진행하심에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모바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사나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앱만 설치하고 증권사 앱만 휴대폰에 설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등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는 한 40여 개 증권사 정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식을 정말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어, 제일 처음에 뭐 증권사에 방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말로 계좌 개설이 좀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은행 계좌에서 이제 증권사 계좌로 금액을, 투자금을 이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체를 하셔서 증권사 계좌에 어느 정도 투자하실 금액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증권사 프로그램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뭐 흔히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많이 검색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목을 검색하시고 이제 해당 종목의 가격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내가 몇 주당 살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주문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단계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내가 몇 주를 할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문한 수량이 모두 체결이 돼버리면 이제 매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조금 웃긴 글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내렸으니까 뭐 환불을 해주세요 이런 웃긴 글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주식은 사고 나면 뭐 환불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뭐 본전가 부근에 매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주식 거래 시간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데 8시 50분부터 해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8시 50분에 시초가가 정해지고 오후 3시 20분까지가 이렇게 이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고, 이제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은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9시부터 3시 3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시간의 시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전 시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30분 마감하고 나서 10분 휴식 후에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의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은 이제 오후 4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2시간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데, 당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만 이렇게 상승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폭, 하락폭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장중에는 여러분 30%인 건 알고 계시죠? 30% 상승과 하락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특히나 조금 옛날에 조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 뭐 10% 상승이 나와서 그 다음날 상승이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뭐 문자 같은 거 받으시면서 조금 상승 나왔으니까 매수해 보셔라, 이런 문자가 옛날에 좀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속으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시면 저한테 따로 나중에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것도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 오는 문자들, 뭐 내일 상한가 갈 겁니다, 이런 문자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미 상승이 나와서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들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거래시장은 뭐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또 코스닥이 있고, 뭐 또 그 아래 코넥스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뭐 또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시장이라고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이 양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격을 표시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는 뭐 대형 회사나 우량 회사 위주로 이렇게 상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을 주식 가격을 표시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에는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상장이 돼 있고, 상장 후 성장해가지고 좀 기업이 많이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상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다가 굉장히 커지고 몸집 커진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렇게 상장을 이전 상장을 해버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하고 코스피 시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투자를 하시려면 코스닥 시장에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러하다는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제가 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강세장이라든지 뭐 약세장, 보합장이다, 급등이 나온다, 급락이 나온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세이다, 그리고 정강후약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하셔가지고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는 시장이다, 뭐 약세장에는 조금 하락하는 시장이다, 보합장에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횡보를 하고 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보합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급격한 상승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급격한 상승이다, 당연한 너무나 쉬운 말이죠. 그리고 급락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락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만큼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클 때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러한 시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횡보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뭐 이 정도로 움직일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걸 느껴지시죠.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변동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성은 이제 상승과 하락, 굉장히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클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정강후약이다. 우리 시장이 보통 정강후약의 형태를 좀 많이 나타내는데,
장 초반에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다가 캔들로 봤을 때 도지로 해서 위로 올라왔다가 장 9시부터 땡 9시 땡치고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확 올라왔다가 점심시간 뭐 지나고 그리고 장 마감은 보통 금요일 장에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장 초반에 강세였다가 장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한다. 보통 그럴 때는 이렇게 캔들이 조금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러한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전광후약성 시장이 조금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웬만해서는 뭐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시장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 중에 뭐 시가다. 현재 뭐 이제 오전 9시에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는 가격. 그래서 시작가라고 해가지고 시가가 있고 종가. 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주식의 가격이 이제 하루 마감할 때 가격이 정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종가다. 그리고 호가는 주식 가격 하나하나의 단위. 매수를 하실 때 막 호가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가가 굉장히 막 1,000원, 1,150원, 뭐 1,05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 전체를 호가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호가 단위도 결정되는 방식이 다 있고, 그런 계산법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가는 이제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주식 가격이다. 그래서 체결이 되는 대로 이렇게 가격이 변동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할 때 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셔라.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재가가 조금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제 매수 매도 주문 시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 현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동시효과다. 이건 동시효과는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10분 단위로 체결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장일 때 보통 이렇게 동시효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상한가다.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상한가에 도달했다. 그래서 하루 최대 30% 상한가가 가능하고, 하한가다. 하루에 하락할 수 있는 최대 가격, 바로 마이너스 30%. 예, 하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조금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 장치가 있는데, VI라고 해가지고 시가에서 10% 이상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렇게 발동이 되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합니다. VI라고 하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해서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잠깐 2분 정도 거래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묶이는 동안 거래가 지금 사고 파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식힐 수 있게 열기를 조금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서킷 브레이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지수가 막 8% 하락이 막 이렇게 1분 이상 지속이 될 때 20분간 모든 거래가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20% 하락이 1분 지속 시에는 그냥 바로 시장 자체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팬데믹 때 정말로 그때는 서킷 브레이크가 터지고 이렇게 시장이 멈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라는 개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용 미술을 하거나 금액을 조금 내가 있는 금액보다, 내가 가진 투자금보다 더 빌려서 하실 때 보통 레버리지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라는 뜻으로 돈을 뭐 빌려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보통 끝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레버리지를 조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투자금보다 굉장히 큰 금액을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손실이 날 때는 한 번에 원금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실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신용거래 개인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증권사에 이제 내 계좌 잔고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내가 가진 투자금보다 돈을 더 빌려서 이렇게 신용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죠. 그래서 신용거래라는 거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용거래를 하시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거래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미수거래, 증권계좌에 이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수거래에서 뭐 손실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져 버려서 굉장히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투자 기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잡아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